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유리식과 유리함수 파트는 기존에 있는 함수랑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런 수식 계산이 잘 돼 있으면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특성상 조금 싫어하지. 꼴보기 싫게 생겨가지고 그거만 조금 내려놓고 보면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가 유리식을 하려면 유리수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지. 유리수가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나타낼 수 있는 수다 보니까 식도 마찬가지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그냥 다 유리식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뭐 3x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친구도 다 사실은 유리식이지. 무리식 아니면 유리식이야. 그냥 루트 붙어 있는 거 아니면 유리식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게 다 유리식이야. 원래는 유리식인데 그 친구들이 거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유리식 안에다가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지.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친구들 다 다항식이라지. 그 친구들 말고 이제 요 파트에서 배우는 거는 그 친구들 말고 말 그대로 분수로 적혀 있는 거. 즉 요렇게 분모의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배우는 파트가 이 파트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유리식의 특과 성질이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이런 친구들을 다항식이라고 하고 분모의 미지수가 없는 친구.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적는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지만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고 분자의 미지수가 있지? 이렇게 분자의 미지수가 있는 친구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그러고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친구를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그래서 흔히 분수식.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넘어가면 분수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그냥 유리식의 그냥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통분하는 것도 나오고 뭐 이거 두 친구 통분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지? 물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원래는 통분을 뭘로 하는 거지?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겼고 몰랐어요. 이렇게 생겼다면 막무가내로 곱하는 게 아니고 최소 공배수로 해야 되니까 없는 친구만 곱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라든지 뭐 혹은 뭐 약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친구는 없어. 특별하게 있는 친구는 부분분수라는 친구를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분수가 앞으로도 계속 쓰는 친구니까 조금 빨리 익숙해져야 되겠지. 자, 뭐 근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계산들은 뭐 네가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크게 안 보고 이 부분분수만 볼 건데, 자, 이렇게 생겨있는 분수식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친구를 우리가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해. AB분의 1은 여기서 A도 1차식, B도 1차식으로 흔히 많이 보는데 저게 뭐 2차식이라도 똑같긴 한데 2차식은 거의 안 나와. 다 1차식으로 이렇게 안 나오거든. 이렇게 생긴 친구는 계산할 때 반드시
이꼴로 변형해서 써줘라. 뭐 실제로 이거 역으로 계산하면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순서 맞춰서 보는 게 편하지. 이런 식으로 맨날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부분모순은 간단하게 외워서 푸시나 그러니까 크게 대단하게 외워놓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유리 함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 선생님 앞에 평행이동 나오는데 한 개를 몰라요. 평행이동을 모른다는 것 자체로 물론 선생님이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지. 맞지? 그런데 평행이동을 모른다는 것 자체로 선생님이 몹시 많이 실망스럽다. 여기서 등장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함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전부 다 다항함수야. 그리고 그 다항함수 말고 다른 유리 함수들을 배우는 파트가 여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분수 함수라고 많이 표현을 해. 분모에 이런 식으로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친구. 조금 더 곱해서 써볼까? 분수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고, 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함수 배우면 처음에 뭐부터 해?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할 때 뭐부터 했어? 그래. 기본형의 그래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추가로 더 배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때도 이렇게 생긴 친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했을 때 0,0 원점을 지나는 이런 친구가 나오게 되고, 이때 이 친구부터 배우지. 이 친구 뭐라 그러지? 기울기.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역시나 일단 어딜 지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2차 함수는 특이하게 이걸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따로 배웠어. 그지? 그리고 3차 함수. 배우지 않았어. 1학기 때 배워.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 저 그래프 안 배웠어요. 우리가 그거를 3차 함수라고 따로 안 배워서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갔지? 2차 부등식 하기 전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 배우잖아. 요때 이제 그 마플 시너지 같은 고급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함수랑 연관해가지고 배우는 내용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3,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 4차 함수만 따로 묶어서 배우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3, 4차 방정식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르치거든. 파트가 따로 묶여 있잖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가면 갑자기 네가 3,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실제로 1학년 때 그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안 해놓은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이 친구들 이름이 뭐라고? 기울기. 이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도 동일한 개념으로 기본형의 그래프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형 그래프를 배워야 되는 게 있어. 이 친구 생긴 거에서 따라서 보다시피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x에 0이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함수 파트에서 배운 정의역 이야기가 나와. x 바 x는 0이 아닌 실수.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강제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 치역도 얘가 0이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체가 0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거지. 아이씨. 그래서 그래프가 x는 0에도 아무것도 없고 y는 0에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같은 경우는 외워도 좋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계속 작아지잖아. 맞지?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9, 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지는 이런 감소 함수라는 이런 친구가 나오게 돼. 근데 아무리 커져도 0은 안 돼, 그지? 맞지? x 값이 작아질 때도 마찬가지 계속 커져요. 그런데 x0은 어차피 못해. 이런 식으로 개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얘기했던 x는 0이나 y는 0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친구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요 친구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요 두 친구는 우리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이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선이다. 라고. 맞아요. 응? 진짜 점근선이 그 뜻이에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의문을 표하지 마세요. 선생님 수학 전공이에요. 수학 교육 전공이에요. 이 양반아. 점근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거든. 이제 애들이 아니 수학을 배우면은 수학만 배우면 되는데 왜 자꾸 어려운 단어를 배우려고 그래? 근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건 아닌 게 그 개념을 한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을 해놓으면은 생각보다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보면은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내용적인 부분을 그냥 무작정 계속 쓰는 애들이 있거든. 보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쓰다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친구 중에 하나가 단어고,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를 설명할 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프 얘기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를 알면은 이 왜 웃어? 왜? 뭐 웃겨 점근선이? 점근선이 왜 웃겨? 너 점근선 때문에 웃는 애도 처음 보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가 수투 가서도 편한 거지. 수투에서 저게 필요하거든. 못했단 말이야. 그럼 왜? 뭐 때문에 웃는 거야? 맨날 싶어서. 아니 점점 근접해진다 그래서 점근선이에요? 응, 정말이야. 그거 왜 웃겨? 정말인데. 정말이라서 웃겨. 그거 왜 웃기지? 아니 근데 네가 그게 웃긴 이유가 그거 웃긴 이유도 너의 공부가 잘못돼 있었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수학에서 쓰는 표현들이 생각보다 다 단순해.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글에서 쓰는 대단히 뭐 엄청난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 단어도 사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전부 다. 그게 웃기다는 게 평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보고 무작정 단어를 따로 외웠다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에 잔소리하는 이유가 그거야. 얘들아 생각 좀 해라. 이 단어를 보면 그걸 생각하면 다 알 수가 있어. 야, 다항 함수를 안 웃겨 그러면? 다 많은 항을 갖고 있는 함수잖아. 그건 안 웃겨? 그거 안 웃기고 왜 이건 웃긴 거야? 아니 그건 한자잖아요. 점근선도 한자야. 아 근데 뭔가 점진적으로 이런 표현 쓰지. 점차. 거기 들어가는 점자 그 한자가. 근도 마찬가지. 근접에 들어가는 근자야. 가까울 근자. 다 똑같은 개념인데 왜 그것만 웃겨? 표현이 웃긴가? 점점 근접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웃긴 건가? 신기하네. 왜 그게 웃긴 거지? 그게 웃긴 애또 처음 보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본 이제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로 뭘 배우냐면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정의형 얘기를 한 번에 여기서 다 하려고 이렇게 골치가 아파지는데 선생님은 저 뒤에 거 KX, X분의 K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할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나오냐면 X분의 K라는 친구가 나와. 근데 X분의 K도 별 다르게 신기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결국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나왔던 이 A들과 같은 결국 기울기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기울기 할 때마다 이제 기울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저희 자꾸 웃어. 기울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기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X 증가량 분의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기울기 볼 때 항상 뭐 봤어? 기울기가 뭔지 봤어? 양수. 요량수도 똑같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거든. 저렇게 돼요? 왜 안 돼? 부분 분수 위에- 몰라? 네. 역시나 선생님이 평소에 항상 가르쳐주고 있는 거를 조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들어줘. 너는 그게 문제야. 셋 다 있을 때부터 그랬어. 3분의 1이라는 건 결국 뭐야? 분수. 2 나누기 3이야. 알겠니? 그럼 결국 얘가 2 곱하기 3분의 1인 거고 결국 1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인 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부분 분수 할 때 3분의 2분의 3분의 1 뭐 이런 거 할 때 있었단 말이야. 너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보통 애들 공부방에서 공부 배워놓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배우거든. 우와. 왜? 신기했어요. 뭐가? 저렇게 하면. 그럼 너 어떻게 알아? 밑에 거 뒤집어서 못해. 그거잖아. 아니 근데 저렇게 근데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 네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 결국 이 개념에서 나오거든. 결국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다. 그러니까 곱하기 네가 얘기한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에 게 밑으로 가요. 위에 게. 한번 보이다시피 안에 게 밑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게 헷갈려. 애들이 맨날 헷갈려. 왜?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곱하기 분의 곱하기라고 외워버리니까 곱하기 분의 곱하기인지 곱하기 분의 곱하기인지 당연히 시험에서 헷갈릴 저거 수밖에 쓰면- 없지. 시험에서 저렇게 써도 낫다 해줘요. 응, 맞아. 이렇게 끊어놓고 이래서 이렇다 하면 왜냐면 그런 디테일을 묻는 시험이 잘 없으니까.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시 논술에서 저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 안 들어가. 저런 내용 안 들어가거든. 저 너무 쉬워서.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렇게이기 때문에라고 쓰면 틀리겠지. 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결국 이제 2분의 1 나누기 x니까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돼서 2x분의 1인 거지. 결국 이제 얘 같은 경우는 k 값이 지금 2분의 1 양수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4분면으로 얘기하면 1, 3, 4분면을 지나게 되지. 왜? x에 양수 넣으면 y 값도 양수 나오거든. x에 음수 넣으면 y 값도 음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양수 4분면과 음수 4분면을 지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k 값이 음수다. x분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의 양수 넣으면 y는 뭐 나오겠어? 다시요. x의 양수 넣으면 y는 뭐 나오겠어? 음수. 결국 양수 음수 4분면을 지나.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양수 넣으면 양수 나와야 되잖아. 음수 넣으면 음수 나와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 양수 넣으면 음수 나와야 되겠지. x에 1 넣어봐봐. 1, 마이너스 3 지나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넣으면 플러스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1, 3, 4분면인지 2, 4, 4분면인지 헷갈릴 일이 없지. 우두씨 아니 잠깐만 내 얘기부터 들어봐봐. 수업 시간에 웃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 선생님은 좀 즐겁게 수업하는 거 좋아해. 근데 안 웃던 애가 웃는 것도 좀 낯설긴 한데 웃는 이유를 모르니까 되게 기분이 나빠. 웃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뜬때 웃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때문에 웃는다는 게 아니고 웃는 이유를 모르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아니 수업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생각난 게 아니 왜 웃는 아니 거야? 피나요. 안 물어봤어. 자 그래서 함수는 항상 기본형을 배우는데
기울기의 양수 함수에 따른 기본형을 배운다 라는 면에서 사실 1, 2차 함수 배울 때는 사실 다를 게 없다는 거지. 됐지? 여기 어려운 거 있었나? 기본형이 뭔데요? 배웠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저기는 기본형이 뭔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얘는 양수일 땐 이렇게 생겼고 음수일 땐 이렇게 생겼고. 저거 아니고 다 기본형이 아닌 거예요? 응. 평행이동하고 이런 거 기본형 아니에요? 자, 네 입에서 방금 나왔지. 너 평행이동 모른다며. 아 평행이동 너 평행이동 뭐라 모른다며. 그러지? 그 있잖아요. 아니 그거 평행이동이라는 말은 알아요. 근데 뭔지 몰라요. 푸는 방법을. 푸는 방법도 배웠어. 뭐 보면 아 그게 그거예요 이럴 걸. 맞을 걸. 진짜 아니에요. 맞아. 아니 학교에서 응. 다시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맞아. 너 그게 그건지 몰라서 그래 지금. 이미 평행이동 난 몰라. 우리 쌤은 나 안 가르쳐줬어. 난 사실 가르쳐줬지만 난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배운 거야. 보면 알아. 기다려. 나와. 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함수 배울 때 다 똑같은 게 이제 기본형에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처음 보잖아,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 기울기가 절대값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됐었어? 좁아져요. 선생님 그렇게 안 가르쳐. y축이 가까워진다라고 가르치지. 그 얘도 마찬가지. y축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야 음수로 되어 있는 친구도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결국 함수의 기울기들은 밑에 거 어떻게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붙어. 이쪽은 이렇게 붙고. 중간에 얘도 이제 음수 돼버리면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중간에 그대로 있고 이것만 이렇게 다 똑같다니까. y축이 붙어. y축이 붙어. 이렇게 붙잖아. 이거 뭐 직선인 친구도 이렇게 붙었는데 곡선인 친구라고 이렇게 안 붙겠어? 똑같지? 이런 공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야 여러 가지 함수들이 섞여도 안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를 잘 들어놔라. 그래서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기울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생겼고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1,2를 지났겠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생기면 더 헷갈리거든.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이렇게 얘랑 얘를 비교해주지. 그럼 1,2를 지나고 1,4를 지났잖아.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이 얘가 더 커진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1,2와 1,4가 있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친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y축과 멀어진 게 돼버리는 거지. 맞지? 왜? 유리함수니까 x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로 되는 거지. 왜? 여기서는 x가 여기 들어갔잖아. 1, 2, 3, 4가 여기 들어갔단 말이야. 저렇게 생각하면 돼.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케이스랑 반대잖아.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개념도 얘는 반대로 가져. 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그럼 제가 기울기가 없으면 x 값이 커지면 더 작아지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x 값이 커지면이 아니라 그랬어. 뭐라 그랬지?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음수일 때 그게 단순하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단순하게 x값 커질 때 y값? 그거는 똑같지. x값 커지면 y값 작아져. 저거요. 얘? 얘는 이제 이거 나중에 배우는데 뭐 기함수함수라는 표현을 하거든. 얘는 제곱이라서 좀 특이성이 있어. 제곱 세제곱. 그게 뭐죠? 얘는 뭐? 걔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y 값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까워지는 거지. y축에 더 많이 작아지니까.
이 그 직접 그래서 너네가 이차함수 할 때도 내가 자꾸 그래프 그려보라 그랬던 게 실제로 너네가 1, 2, 3, 4를 넣으면서 점을 직접 찍어보잖아. 기울기가 달라질 때. 그러면 왜 그 친구가 y축이 가까워지는지 알 수가 있거든. 단순하게 다른 건 없어. 기울기가 커지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단순하게 x가 증가할 때 전체 증가량이 더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1일 때 얘가 1에서 2로 넘어갈 때 결국은 기울기는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거든요. 1에서 2로 넘어갈 때 이 같은 x 값이 1 증가할 때 y 값이 1 증가하느냐 2 증가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y축이 더 가까워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네가 점을 찍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x가 1 작아질 때 1 작아지냐 1 커질 다시 기울기가 음수면 x 증가할 때 y 감소하지. 그래서 x가 1 증가할 때 1 감소하냐 1 증가할 때 2 감소하냐 하거든. 그래서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면은 조금 어렵겠지. 아니 아직 멀었어. 자 그래서 뭐 기타 등등 잠깐 보면은 걔네 39번에 뭐 다 얘기했는 거야. 다 얘기했는 거고 뭐 얘기 안 하는 게 한 개 있는데 그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원점 대칭이었어. 선생님이 아까 얘 친구만 좀 특이점이 있다 그랬던 게 뭐 기함수함수 내용이라서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이 친구는 제곱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y축 근데 대칭이지. 기하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뭐라고요? 기하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뭐를요? 기하. 아니 그러니까 뭘 기하라면 안 하는 기하는 거? 수라고 했잖아요. 기함수, 우함수. 자, 이건 y축 대칭이었지. 그리고 얘도 이제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도 원점 대칭. 뭐 이런 기본형 배우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기본형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기울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자, 이차함수 개념을 잠깐 가지고 와 볼게요. 과연 평행이동을 안 배우셨냐? 이 가빈 씨는 과연 평행이동을 안 배우셨을까요? 네. 과연 안 배우셨을까요? 정말 안 배우셨을까요? 네. 자, y는 ax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되죠? y 빼기 q는 a 발로 x 빼기 플러스 안 배웠어요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네. 중3 때 안 배웠어요? 네. 중3 네 영상 다시 봐. 너네 말을 개 거지같이 안 들어서 그렇지 다 가르쳐줬었어 이거. 우리 지금 중3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뭐라 하는 거야. 알겠나? 왜? 너네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보냐면 요 형태로 많이 보거든? 요 친구랑 아이씨 요 친구 두 가지 걸 본 건 기억나나 중학교 때? 위에 친구를 뭐라 그랬지? 표준형, 밑에 거는? 기본형. 일반 영농처럼 쌤 아까 기본형 그런 건 뭐예요? 기본형을 이거 평행이동 하기 전에 원점 지나치 안 배웠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칠 때 선생님이 같이 가르치거든. 그런데 너네가 이제 항상 똑같아. 맨날 패턴이 선생님은 장래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의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면 학교쌤 안 하라던데요.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답만 맞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뭘 안 배우려. 왜 계속 하자가 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버팅기고 안 배우는 학년이 너네 학년밖에 없어. 그래서 너네는 하자가 되게 많았어. 뭔가 빈 공간에 너무 많은 거지.
이때도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왜 그거 기억나나? 꼭지점 좌표가 어디야? P, Q. 물론 이제 여기서도 대칭 축 배우지? 대칭 축 x는 p 이거 모르는 것도 이제 문제지. 왜냐면 선생님은 저 개념을 한 번에 묶어서 다 가르쳐 주는데 너네 외우거든. 위에 있는 거 너 위에 있던데요. 위에 있는 거 넣어서 풀었는데요. p에 3이고 q에 4 아니에요. 맨날 이런 식으로 풀거든. 그러니까 뭔가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또 마찬가지 a는 x제곱 친구를 원래는 이제 꼭지점이 0,0이란 말이야.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면 이 꼭지점 좌표도 0,0에서 p, q만큼 움직이니까 꼭지점이 p, q로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요 꼭지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요 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칭축이 당연히 x는 p가 되는 거 라고 중3 때 배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는 건데 모든 평행이동이 동일하듯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y-q를 쓰고 x 대신에 x-p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평행이동이 동일하다. 그 가르치면서 심지어 그 얘기도 했어. 너네 고1 가면은 평행이동 파트를 다 따로 또 배운다. 그때 또 써야 되니까 반드시 기억해놔. 왜냐면 나 중3 애들 가르칠 때 다 똑같이 가르쳐. 그렇게. 네. 영상 나중에 보세요. 오늘 배울 때 썼던 영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인 거야. 유리함수는 뭐 기본꼴이 x분의 2라는 친구가 있으면 1,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친구가 나오겠지. 그럼 이 친구도 거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PQ가 등장해 책에. 보라고 좀. 아까부터 낄낄거리지 않은 코는 왜 그러고 있는데 계속. 높아지라. 안 높아져. 그런다고 높아질 코야 그게? 안 높아져. 그거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왜? 내가 1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높아지더라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뭐 y축 방향으로 3만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 할 거야. 이거나 봐 빨리.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요 친구 그래프가 그대로 요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냐? 요렇게 이동하게 되더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가 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 왜? 선생님이 이런 거 그래프 그릴 때 굉장히 까탈스럽게 그렸던 거 기억나? x절편, y절편 다 확인하고. 맞아 아니야? 얘도 동일하거든. x절편, y절편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실제로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y-3은 x-2분의 2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똑같아. 1참수, 2참수, 3참수, 4, 뭐 다 똑같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똑같아. 삼각함수, 뭐 로그함수 다 똑같다. 모든 함수들이 기본형 배우고 그 기울기에 따른 변화 배우고 그러고 나서 평행이동 배우는 거야.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서 이론꼴로 바뀌는. 그래서 이 친구 때랑 구조는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x절편, y절편, y절편부터 볼까? y절편 보기 쉬우니까 x에 0 넣어봐봐. 그럼 얼마 돼? 40. x에 0 넣어봐봐. 얼마 돼? 마이너스. 하면 얼마 돼? 그래서 여기 2 지난다. 표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값은 뭐 구하기 되게 건질하고만 안 구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가 x절편, y절편 구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y절편만 확인을 해주면 위로 넘어온다. 원점 기준으로 위로 넘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왜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과연 이 친구는 3, 4분면 지나는가 안 지나는가 이런 거 확인할 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3, 4분면 안 지나고 있지 지금. 요런 식으로 생기게 바뀌는 게 평행이동의 개념이고 이 평행이동의 개념을 배우고 있는 게 개념 40번이라서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했지. 요게 무슨 양? 요건 무슨 양? 일반.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 먼저 배웠어? 일반형 먼저 배웠어? 일반. 일반형 먼저 배웠던 거 기억나? 근데 이제 원래는 2차 함수만 특이하게 일반형을 먼저 배우는 거야. 왜? 너네가 아직은 함수에 대한 정의가 안 잡혀 있을 때고 1차 함수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은 안 가르치고 그냥 요거 추가된 것만 이제 가르치시기 때문에 평행이동의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을 때라서 일반형을 먼저 배우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과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표준형을 바꾸는 2차 함수 때의 이제 그 커리큘럼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이렇게 표준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일반형을 배우는 거지. 이 친구 봐봐. 자, 요걸 잘 봐야 나중에 네가 이걸 거꾸로 할 때 편해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 그러면 요게 이제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유리함수에서. 그래서 여기 뒤에 개념 41번에서 배우는 게 요렇게 생긴 친구를 봤을 때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라 라는 게 이제 개념 41번에 나오는 내용이지. 그래서 2차 함수랑 사실 구조는 동일합니다. 배우는 구조. 별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른 친구를 한번 보면은 역시나 이거를 수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좀 너무 공식에 의존하거나 단순 수식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요 개념, 결국 얘를 바깥으로 빼내겠다는 개념이 있었잖아. 요걸 바깥으로 빼내고 분자에 x를 안 놔두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이 마이너스 2가 중요한 거거든.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얘랑 약분을 해줄 거잖아. 그래서 요 친구를 만들어서 먼저 묶어주고 그리고 나서 요 친구 어떤 친구 플러스 4 완전 제곱식 할 때랑 똑같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묶어주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 바꿔줄 거 해주고 없어졌던 거 빼주고 맞지? 유리함수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조금 손쉽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뜯어주고 약분해주면 뒤에 있는 친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 구조상 보니까 여기 지금 얘가 마이너스 3이야. 맞나? 음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근선이 x는 2랑 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정근선 적을 때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적어준 다음에 음수니까 1, 3이 아니고 2, 4, 4분면 기준으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쪽도 마찬가지. x 0 넣어서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구나 확인을 해준 다음에 여기를 진하게 그려주셔야 정확한 그래프가 우리 엄청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평행이동 배울 때 또 같이 뭐 배워요? 대칭이동 배우기? 라고 했을 때 대칭이동도 동일해. 선생님이 그 2차 함수 배울 때 다 같이 가르치거든. 자, y는 2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심지어 선생님이 지금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베이직센 중등 수학 3학년 1학기 맨 마지막에 2차 함수 파트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2x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2x 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이랬을 때 얘랑 얘랑 어떻게 생겼어?
무슨 대칭? X축에 대한 X축 대칭이란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바뀐 게 뭐가 있어? 결국 이 친구는 이건 거거든. y 대신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써주고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써줘라.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둘 다 해주면 되겠지. 라는 거를 사실 선생님 중간에서 다 가르쳐줬어. 그걸 1학기 평행이동 때도 다 했었고. 너네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기억 못하네. 자, 어쨌든 유변수 개념은 요 정도고, 뭐 실제로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내용 자체는 안 어려운데 아무래도 수식 계산이 막 분수 함수, 분수식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그거는 유의를 해서 문제를 잘 읽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부터 A 스텝 한번 풀어봅시다. A 스텝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 A 스텝은 가능하면 숙제로 안 하고 여기서 하고 가면 집에서 나머지를 숙제를 하면 됩니다. 빨리 하세요.